네, 안녕하세요. 2015-0877 2학년 임종화입니다. 이번 12주차 선행학습으로는 하학의 나비치 매몰과 레진 전입 과정에 대한 스피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몰 전에 저렇게 플라스크를 준비를 해 주는데요. 플라스크는 이제 상암과 하암, 그리고 상암의 그 커버 부분과 하암의 저 동그란 원판인 디스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그 메모를 해주기 전에 준비를 해줄 것으로는 이제 나비치를 실온의 물에 5분 정도 담가주게 되는데요. 네, 나비치를 실온의 물에 담가주게 되는 이유는 이제 모형의 표면이 건조한데 그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매물제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5분간 물에 담가서 침수를 시켜서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침수를 시킬 때 오래 시키게 되면은 모양이 약해져서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라스크에 바셀린을 도포를 해 주는데요. 바셀린을 도포할 때는 아주 얇게 골고루 펴 발라줘야 되는데 분리젤에 도포를 해 주는 이유는 이제 함으로부터 이제 매물제 분리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셀린을 도포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바셀린을 도포할 때 바셀린을 두껍게 도포를 하게 되면은 함에 이제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공간이 생기면은 이제 왁스 제거 시에 왁스가 흘러나가서 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레진을 전입시켜 줄 때 레진 압에 의해서 경석고 매물체가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셀린을 얇게 도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1차 매몰을 시켜주는데요. 1차 매몰 때는 이제 플라스타를 이용해 줍니다. 보통 석고를 플라스타를 이용해서 이제 함에 절반 정도를 채워주고요. 이제 모형을 위치를 잡아서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잉된 석고들이 영상에서처럼 튀어나오면 이제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다듬어 주면 됩니다. 나비치 모형을 넣어줄 때는 이제 상암을 덮었을 때 6mm 정도 하방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서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석고를 정리해 줄 때 주의할 점으로는 이제 언더컷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평탄한 면으로 석고를 정리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모형의 뒷부분이 수직적으로 있고 매물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정리를 해주지 않고 수직적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언더컷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언더컷이 발생하면은 나중에 함 분리 시에 분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함의 금속 부분에 묻어있는 석고들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1차 경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물을 묻혀서 저렇게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고 표면을 정리를 해주고 금속에 묻은
석고들도 전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저 금속 부분에 만약에 석고가 붙어 있으면은 나중에 상암을 조립시킬 때 조립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맞지 않게 되는데, 메탈 투 메탈이 컨택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므로 이제 금속에 묻은 석고들도 전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고 하암에는 그 원판인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암을 올려놓을 때 울퉁불퉁한 곳에 놓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가 위로 튀어 올라와서 그 아래로 이제 석고가 새게 됩니다. 제가 그 실수를 해서 1차 메모를 2번을 했는데, 하암은 평탄한 곳에 둬서 디스크가 이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분리 시에 디스크를 쳐서 분리를 해주는데, 그것도 못할 뿐더러 이제 석고가 흘러서 새 나오기 때문에 디스크가 제대로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하고 1차 메모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물에 석고를 정리를 해줍니다. 나비치 변연부와 이제 모형 가장자리에 석고들도 정리를 해주고, 저렇게 함의 금속 부분에 묻어있는 석고들도 전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물에 닦을 때는 1차 경화가 완료됐을 때 물에 닦아줘야 되는데요. 경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석고가 이제 다 흘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1차 경화가 된 뒤에 이제 물에서 닦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1차 매몰이 완료가 되면은 2차 매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면은 하암이 후방부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게 상악 플라스크랑의 차이점입니다. 상악은 모형이 같은 높이로 되어 있지만 하악은 그 구유용기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플라스크도 이제 후방부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는 플라스크를 이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암을 넣어 주는데요. 상암이랑 조립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정확하게 맞아서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안 맞게 되면은 이제 그 틈으로 이제 매물재가 새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의치를 완성을 시키면은 교합 고경이 정확하게 안 맞고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자 구강 내 시작하면은 환자가 불편함도 느끼고 교합도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메탈 투 메탈은 정확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2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녹화가 됐는지 한 번만 확인해보고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2차 매물을 시작해주는데, 저희는 퍼트를 이용해주지 않는데 영상에서는 퍼트를 이용한 이제 2차 매물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매물이 완료되고 1차 매물이 완료되고 매물재가 경화가 되면은 이렇게 2차 매물을 위해 석고 분리제를 매물재와 이제 모형 표면 쪽에 도포를 시켜주게 됩니다. 작업 모양의 표면과 매물재 분리제를 석고 분리제를 얇게 도포를 시켜주면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퍼티를
혼합을 해서 인공지에 부착을 시켜주는데, 퍼티를 이용하는 방법의 장점을 정확하게는 모르나 아마도 그 인공지의 위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근데 이제 경석구를 혼합을 해서 인공지와 치은 형성한 부위에 먼저 혼합한 경석구를 발라주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인공지와 치은 형성한 부위에 기포가 생기면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발라주게 됩니다. 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지금 밖에 상수도 교체 작업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경석구를 인공지와 치은 형성한 부위에 먼저 발라주고 이제 상암을 조립을 시켜줍니다. 컨택에 맞게 아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립을 해주고, 이제 혼합한 석구를 혼합한 석구를 위에 부어주게 됩니다. 혼합한 석구를 골고루 주입을 시켜주고요. 이제 주입을 시켜주고 이제 커버를 닫아줍니다. 커버를 이제 닫아주면은 과잉된 석고들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석고가 골고루 퍼졌다는, 도포가 됐다는 거를, 이제 주입이 됐다는 걸 간접적으로나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친 석고들은 이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네, 지금 영상에 나온 방법은 퍼티를 이용한 방법인데, 저희는 실습 시간에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1차 매몰이 아까 영상에서와 같이 1차 매몰이 끝나게 되면은 분리제를 바른 뒤에 저희는 이 퍼티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인공지와 치은 형성한 부분에 보통 플라스타를 이용해서 먼저 덮어주고, 그 상암을 덮은 뒤에 이제 플라스타를 나머지 부위에 덮어줬는데요. 덮어주고 난 뒤에 손을 이용해서 구치의 교환면과 인공지의 그 전치부의 절단면을 노출이 되도록 해준 다음에 이제 경화가 되면은 분리제를 바르고 이제 3차 매물로 넘어가서 이제 경석구를 주입을 해줬습니다. 3차 때는 경석구를 이용하는데, 경석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인공지의 위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고, 이제 경도가 더 플라스타보다 높기 때문에 플라스타보다 경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한 분리 시에 디스크를 망치로 두드려주게 되는데, 그때 매물재에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석구를 이용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후의 과정은 똑같게 되고요.
메모를 완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클램프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해줘서 경화 팽창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해서 이제 경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네, 완료가 되면 이제 레진 왁스 제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영상에서는 스팀기를 이용해서 왁스 제거를 하는 모습입니다. 왁스 제거는 보통 그 함을 온수에 담아서 내부의 왁스를 연화시켜서 제거를 해주는데, 이때 물의 온도는 60에서 70도 정도로 해주고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주게 되면은 왁스를 정확하게 녹이지 않고, 영상에서와 같이 다르게 녹이지 않고 연화시켜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왁스를 지나치게 녹이게 되면은 석고 내부로 이제 스며들어서 레진 분리제 도포가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왁스를 제거하고 나면은 그 넘친 석고 부분들이 있는데, 넘친 석고 부분들도 다듬어서 제거를 시켜주고요. 이렇게 스팀기를 이용해서 왁스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저때 왁스를 제대로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으치산이 정확하게 맞지 않고 살짝 뜰 수 있기 때문에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인공치 부분에 만약에 왁스가 남아있게 되면은 인공치의 이제 위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왁스를 제거를 해주고 나면 이제 레스리를 이용해서 저렇게 넘친 석고들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서 변형 부위를 제대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왁스를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시켜줘야 합니다. 네, 그 뒤에는 이제 인공치에 언더컷을 형성해 줍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모터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는데, 언더컷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제 레진과 으치산과 인공치의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언더컷을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치부는 2개에서 3개 정도 구멍을 뚫어주게 되고요. 전치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하나만 뚫어주게 되겠습니다. 인공치와 으치산이 분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언더컷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약간 불안해서 녹화되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언더컷 형성을 마무리를 해주고 나면은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주는데요. 네,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주는 이유는 그 중압되기 전에 레진의 혼합물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 레진액이 석고 내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석고 음영과 모형 표면을 방수 처리를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게 됩니다. 레진 분리제를 이제 도포를 해줄 때는 균일한 두께로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음영의 내부에만 도포를 해야 되는데요. 인공치에 그 레진 분리제가 붙게 되면은 그 지상과의 결합을 방해하고 사이에 틈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치 주변에는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주지 않고 이제 모양 부분에만 분리제를 도포해 주게 됩니다. 네, 영상에서 같이 얇게 골고루 레진을 도포하게 되겠습니다. 레진 분리제 도포를 이렇게 완료를 한 모습이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하면은 이제 건조를 완전히 시켜준 뒤에 해야 됩니다. 분리제가 건조되지 않으면은 레진 전입 시에 레진 속으로 혼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건조를 시킨 뒤에 이제 레진 전입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되면은 레진 전입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레진을 혼합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레진은 3단계 떡상 상태가 될 때까지 혼합을 해주면 됩니다. 3단계 그 떡상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게 되는 이유는 레진이 이제 1단계 모래상, 2단계 섬유상, 3단계 떡상, 그리고 4단계 고무상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고무상은 사실상 거의 경화가 거의 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입을 시켜줄 수가 없고요. 1단계 모래상은 이제 점착성 없이 그냥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 섬유상 때는 점착성이 있고 실같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끈적거리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3단계 떡상은 이제 점착성이 사라진 이후에 떡상 상태가 되면은 이제 성형을 시키거나 전입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떡상 상태에서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작업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 전입의 방법으로는 이제 가압선형법, 유입선형법, 주입선형법이 있는데 저희는 가압선형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선형법에도 이제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언더패킹은 저렇게 모형 안에 레진을 전입시켜 줄 때 속을 전부 채우지 않고 조금씩 채워서 이제 채워 넣은 다음에 가압을 하고 다시 이제 레진을 전입시켜서 가압을 하는 방법이 언더패킹이고, 오버패킹은 이제 함에 저 모형 몰드 부분에다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레진을 전입을 시켜서 매번 이렇게 여러 번 가압을 시켜서 넘치는 레진을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오버패킹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그 작업 시간이 더 아무래도 그 언더패킹보다는 작업 시간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오버패킹을 사용해 주게 됩니다. 언더패킹의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재료 소모가 덜 하기 때문에 네, 재료 소모가 덜한 점이 언더패킹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상에서도 이렇게 레진을 전입을 시켜주고 나면 셀로판지를 사이에 껴서 이제 프레스 기계에 넣어서 시압을 해주게 됩니다. 시압은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차 시압 시에 압력을 가하면은 완벽하게 그 레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여러 단계에 나눠서 이제 시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은 과잉되어 나오는 레진들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부족한 부위는 이제 레진에 더 채워줘서 압력을 가해서 골고루 전입을 시켜줍니다. 1차 때보다 점점 더 높은 압력을 가해서 더 높은 압력을 가해줘야지 이제 레진이 정확하게 골고루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압을 해주고 난 뒤에 넘친 과잉된 레진은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연마 단계에서 전부 삭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어렵기 때문에 작업하기 용이할 때 이렇게 레진을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제거를 한 뒤에 다시 가압 밸브를 잠그고 최종 시압을 해주는데 이때는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압력을 가해서 시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넘치는 레진이 없을 때 이제 넘치는 레진이 없으면 이제 레진 전입이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진 전입을 하고 나면은 이제 경화한 뒤에 연마와 다듬질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2015-0877 2학년 임종화의 그 12주차 선행학습 스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